곽하고 앉아있네 K박사, 최 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돌아왔습니다. 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은 잘 안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원래 파일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크홀 특집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저희 늘 그렇듯이 특별한 분은 좀 이따가 뵙도록 하고 네. 일단은 저희들의 잡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일단 먼저 해야지 본론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더위가 좀 심하다가 지금 장마도 엄청 심하고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또 100%. 네. 덥기만 할 땐 모르겠는데 습하기까지 하니까. 맞아. 아 참 말 나온 김에 습도가 100%란 건 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수영장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거의 포화 상태다. 예. 네, 습도가 수증기가 증발하지 않는다.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 예, 존재하고 최대한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물이 공기 중에 나와 있어도 더 이상 증발되지 않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가 되면 우리가 수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공기 중에 물이 섞일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거의 꽉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더위의 과학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얘기를 하자면 더위의 과학적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도를 넘으면 뭐 폭염이고 몇 도를 넘으면 더위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뭐 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네. 그렇긴 한데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증발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땀이 증발을 해야 몸이 식는데 말씀하신 대로 땀이 증발할 수가 없잖아요. 포화 상태라. 네. 그래서 계속 몸이 끈적거리고 더운 거거든요. 반면 습도가 낮은 데는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네. 땀이 증발할 공간이 많으니까 그죠. 덜 덥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랑이지만 제가 두바이도 가봤는데 되게 엄청나게 덥죠. 엄청나게 더운데도 그래도 견딜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늘로 가면 또 시원하니까. 그늘로 가면 네. 시원하고 사실 두바이는 그늘도 덥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기 있는 것보다는 낫더라 기분이. 맞아요. 불쾌지수. 저도 그 신혼여행 가서 깜짝 놀란 게 어디 갔었어요? 스페인을 갔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더우면서 건조한 걸 느껴봐가지고 아 맞아. 네. 지중해성 기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불쾌지수 이런 거 요즘 잘 안 하죠. 잘 얘기 안 하더라고 진짜. 네, 진짜. 그게 예전에 불쾌지수 막 얼마 그럴 때 네. 사람들이 막 화내놓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이 아니고 불쾌지수로 지금 인한 불쾌지수가 높아서 심신미약 어쩔 수 이런 없다. 거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안 하는 걸로. 아이고 사실 불쾌지수란 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있는 거였을까요? 내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뭐 습도하고 온도를 적당히 섞어서 아니 뭐 습도가 높고 더우면 당연히 짜증이 불쾌지수죠. 나니까. 네, 그래서 습기가 많은 우리나라 여름이 그렇게 견디기가 힘든 건데 짜증도 많이 나고 층간 소음 이런 걸로 좀 흉흉할 때 많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날씨가 보면 그 더울 때는 세계에서 제일 덥고 네. 맞아. 추울 때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춥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승질 날 때 잠시 이게 더위와 습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우리 생활의 지혜. 그렇죠. 예. 필요하죠. 에어컨 발명한 분은 노벨상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된다면서요? 네. 최 팀장이 어디다 쓰지 아, 않았어요? 네. 왜 평화상을 드려야죠. 네, 에어컨 없는 하지만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네. 벌써.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노벨상을 얻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으로 지금 이제 시시한 얘기 하나 했고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과학 이야기가. 또 시시한 얘기죠 뭐. 어쨌든 과학 관련된 이야기가. 네.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세련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네, 저희가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아껴두고 있어요. 한여름에 풀려고. 네. 그 LHC를 보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 혹시 한 걸까요? 실험을? 그렇죠. 네, 그 실험 결과는 작년에 나온 건데 아, 예. 그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겠죠. 예, 알리지 근처 않고. 어디서 그 네. 거대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하고 네, 있었겠죠. 네. 거기서 새로운 입자를 하나 발견했다. 아, 뭡니까? 그 새로운 입자인데 뭐 기본 입자 이런 게 아니고 기본 입자들로 모인 또 새로운 하나의 입자. 이름이 크사이 CC++. 에이, 뭔가 귀여운 이름 하나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요?
크사이 크씨. 크씨. 그 X 아닌가? 그리스 네, 문자. 맞아요. 아, X. 네, XI로 돼 있는데 읽을 때는 크씨라고 그렇죠. 읽어야 돼. 그다음에 뭐 플러스라고. 플러스. 그렇죠. 옛날에 생각난다. 그 컴퓨터 언어 네, C++. 네, 비슷해요. 네, 그게 어떤 입자냐 하면은 쿼크 3개로 이루어진 입자예요. 아. 쿼크 3개로 이루어진 쿼크 입자가 3개로? 원래 양성자, 중성자가 네. 쿼크 네. 3개로 이루어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를 하드론이라고 하고 네. 네. 이제 LH에서 H가 하드론이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하드론이 메존과 바리온이 있는데 네.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바리온이에요. 네. 이것도 바리온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하고 친척인. 근데 다른. 그런데 다른 그걸 발견했다.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 거죠. 바리온이라는 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럼 네, 무겁다는 뜻인데 뭐 사실 그렇게 싹 무겁진 않고 네, 전자보다 무겁다. 뭐 이런 전자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전자보다는 뭐 한 2,000배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쿼크가 3개면은 바리온이라는 건 다른 건 3개보다 적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메존 같은 경우는 쿼크가 2개. 2개. 네, 그러니까 쿼크로 되어 있으면 다 하드론. 나머지는 이제 하드론이 아닌 거고.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예측이 돼 있었던 건가요? 이론적으로 되어 있었죠. 4개는 안 되나요? 4개로 있는 건 아직 발견된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있나요? 4개로 된 건? 아마 힘들걸요? 네. 네. 만약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아마 이게 물리학자분들이나 천문학자분들이 이 질문을 모서리가 4개인 삼각형도 있나요? 이런 맞아요. 질문하고 약간 그런 동급으로. 느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걸 발견한 게 이제 뭐 의미가 있다면 뭐 어떤 걸까요? 뭐 새로운 게 하나 발견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쿼크 3개인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네.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네. 3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참 쿼크가 2개고 업 쿼크가 1개예요. 아. 그래서 이제 뉴스에 차밍 파티클 네. 많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참 그렇게 쿼크가 참이 2개나 들어있으니. 네, 참이 2개나 들어있으니까. 네. 이게 그 맵시 쿼크죠. 그렇죠. 맵시코크. 맵시 그 쿼크. 우리나라 기사에는 실제로 맵시코크라고 나왔던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영어야 한국어야 제가 듣던 기억이 나는데. 혹은 리얼 쿼크 이렇게 되고. 참 쿼크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네. 업 쿼크나 다운 쿼크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이제 새로 발견된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2개가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3개로 쿼크 다운 쿼크 쌍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 양성자 중성자보다 4배 정도 더 무거운 입자예요. 그 제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다는 연예인 걱정만큼이나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요. 그 걱정이 뭐였냐면 그 LHC에서 힉스를 발견했잖아요. 네. 그 다음엔 이렇게 특별하게 발견한 게 없어서 네, 잠깐만. 네, 제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구하는 것도 되게 재미없고 뭔가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 뒤에 약간 소포머 징크스 약간 이런 것처럼 좀 여기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는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사실 박인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 진짜요? 그래요? 최근에 아. 뭔가 특별한 게 또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네, 조금 소강 상태다. 우리가 또 그러시구나. 거기도 가고 했으니까 이제 좀 개인적인 관계를 느끼잖아요. 그 이제 제가 선하고. 이 걱정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잘 이게 됐네요. 이제 뭐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강한 핵력, 이 쿼크들 사이에 작용되는 네.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한 핵력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예,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양성자 안에는 쿼크가 3개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순간순간적으로 막 새로운 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해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네네.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자꾸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강한 핵력의 성질이 좀 정확하게 연구가 되는데 양성자, 중성자 안에 있는 쿼크들은 너무 가벼우니까 아하.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 들여다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네. 그런데 새로 발견된 입자는 참 쿼크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참 쿼크는 훨씬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네. 무거우니까. 네, 그래서 걔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 강한 핵력을 연구하는 이론이 QCD라고 하는데 그 이론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저 선에 가서 봤을 때도 이제 들었는데 이것도 100만 분의 1초 만에 사라지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예, 정확한 수명이 그 정도 수준일 거고, 근데 네. 한 번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제 계속 찾아내야죠 이걸. 네. 계속 찾아서 얼마만큼 충돌을 시키면은 얼마만큼의 확률로 만들어지는가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고 방금 말했듯이 수명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네. 그것도 한두 번 가지고 모르니까 아. 자꾸 만들어서 보고 그게 이제 이론과 잘 맞나 보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것과 굉장히 잘 맞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론을 부수는 새로운 신기한 입자가 아니고 표준 모형 안에서 예측될 수 있는 입자고 네. 네, 이 정도면 또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상한데 발견이 생기고 LHC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곳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 하루에 하나씩 그런 거 찾고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뭐 1년에 하나 나오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쌓여야 QCD라는 이론이 완성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계속 보강을 하고 정교해지고. 이제 검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가나가 더 보태진 거죠. 예, 우리 이영 기자는 선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굉장히 불쾌함과 함께 우리가 가진 어떤 그 반딩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날 더운데 이런 얘기하면 정말 불쾌함이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엘리트들이란 아, 우리가 무슨 막 이러면서. 선 정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기사의 마지막에 이제 그 발견자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인터뷰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이 모든 결과들이 우리가 QCD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익사이팅 타임이 놓여 있다. 네, 아주 익사이팅하다. 다행이네요. 원래 타입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런 식이죠. 네, 익사이팅하지 이제. 물론 이제 원래 나로 돌아와가지고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 저런 걸 익사이팅하는 원래다. 요거 이제 발견하고 하면은 앞으로 논문이 또 무수히 쏟아지죠. 아, 그렇죠. 어. 어쨌든 우리 선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참 가상하네요. 네. 그 선 입장에서는 모처럼 한 건이 나온 아,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저희 커피 마셨던 왜 그 카페테리아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 뭐 이런 당연히 상상이 하죠. 되는 네, 거예요. 다 네. 떠올라. 네, 지금은 아마 그 핵심 주제가 이 내용이에요. 네, 네, 이제. 네. 그 다들 카페, 웅성웅성하면서. 그 연구실 복도들. 우리 이용 기자는 알 수 없는 이제 다들 이제 문가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또 연구할 거 없나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네, 열심히들 연구하시고 큰 성과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위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희도 고생 많이 했는데 맞았어요. 고생하실 생각을 하니 저희는 좀 시원하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좀 생겨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저희 약간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아이튠즈 이용해서 들으시던 아이폰의 팟캐스트 앱을 통해서 들으시던 분들은 아마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네. 안드로이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팟빵을 통해서 이용하시던 분들도 별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네. 지금 그게 아니라 뭐 RSS 피드를 직접 받아서 쓰시거나 쥐약이라든지 뭐 파티라든지 이런 앱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지난주 방송이 업데이트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팟빵의 호스팅과 팟빵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팟빵에서 지금 외부로 나가는 RSS를 다 막은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 문제가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고 허락도 안 받고 심지어 광고를 싫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팟캐스트라는 데가 돈 벌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하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네. 팟캐스트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플랫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 간에 이렇게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서 제작자들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네, 게 그렇죠.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팟빵이 안드로이드 쪽의 다운로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그쪽 통해서 구독 신청 같은 거 해놓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전과 똑같이 편하게 저희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아마 곧 해결을 보고 다시 RSS 주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아이폰의 팟캐스트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네. 네. 그 외의 방법들 저희가 찾아내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새 책이 네. 바로 이 자리에 4년간 함께 해주신 K 박사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진짜 거의 저희가 이 방송은 박사님이랑 몇 번을 했는데 네. 이제야 첫 책이다. 그러게요. K 박사님이 저술한 첫 책이시죠? 아, 그러네요. 이게 제목이 뭐죠? K 박사의 태양계 탐사. 태양계 탐사하기. K 박사의 태양계 탐사하기. 네. 네. 네.
탐사기 아니고요. 네. 네. 탐사기면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 아다르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라. 네, 그렇죠. 그 SF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K 박사님은 방송한 걸 이제 내용으로 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7번째 책 아닌가요? 네, 저 7번째 책입니다. 앉아 있네. 근데 야, 그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고 참 교묘하게 다 피해서 예, 출판사 쪽에서 좀 재밌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도? 근데 거기 책에 보면은 여기 네. 우리 서대문 지금 자연사박물관 계신 네. 이광환 관장님 이름이 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출판사에서는 저자 이름이 반드시 나가야 된대요. 아, K 박사 네. 나가면 안 되고. 예. 네. 네, K박스로 나가면 안 되고 네. 반드시 저자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 뭐 아무나 갖다 쓰라 그랬어요. 그분하고 안면은 있으시잖아요. 아, 원래, 그럼요. 원래 평소에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예. 네.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고 했는데 그 동문이시지 않나요? 네, 그쵸.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동문이시죠. 많은 부분이 겹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나오셨어요. 아, 저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이제 뭐 더 끌고 가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네. 했었죠 한번 예전에. 다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시즌 뭐 2인가 시작하면서 네, 뭔가 네. 가까운 데서 멀리 가보자. 네. 네, 네. 우리 동네 해가지고 태양계 우리 몰아가지고. 동네부터 먼저 네네. 해보자.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았지만. 네, 그때 한 얘기죠. 예. 네, 그때 그냥 다들 알지만 또 이제 새로운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맞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책이 가볍기도 하고 쉽기도 해서 이 시리즈가 좀 어린 친구들이 봐도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네. 뭐 표지만 그렇고 뭐 양자역학, 뭐 상대성을 이런 소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이게- 이번 책이야말로 이게 그동안 네. 어려운 걸 계속 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 네. 과학학 원자인데 내용이 스튜디오 녹음보다는 네 맞아요. 그 강의 중심으로 강의 중심으로 책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운데 네. 그걸 하니까 잘 안 되겠다 생각이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한번 가보죠. 네, 그래서 아마 아주 쉬운 걸로 가보자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때 방송 듣고 나서 저희한테 그런 평을 남기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 얘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주요한 행성들보다 요새 위성들 쪽에 더 관심도 많이 쏠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과 좀 친숙한 뜻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우리 녹음한 거는 조금 오래된 얘기라서 네. 저도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보니까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게 네, 정리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내용은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좀 했고 아, 네. 최근 내용이란 건 뭐 새로 태양계 내에서 네. 밝혀진 게 있나요? 태양계 탐사선들이 자주 갔잖아요. 아. 네, 최근에 가서 뭐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네, 돈이라든지 뭐 아, 뉴호라이즌이라든지 그렇죠. 몇 개 네. 새로운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는 또 업데이트했고. 네. 태양계는 또 사실 1, 2년 내에도 꽤 많이 바뀔 만한 내용들이 네. 생길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1, 2년 지나면 또 바뀌니까. 아, 그리고 그 K2 박사님도 등장하십니다. 아, 우리 K2 박사님. 그렇죠. 네. 최근에 바쁘셔서 우리가 잘 못 모시는데 네. 조만간에 새로운 거 하나 해보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네. 그래서 뭐 한때 자주 나오셨는데 네. 우리 K2 박사님 귀여우신 K2 박사님 얘기도 나오고 태양계 여러분 모르세요. 저도 잘 몰랐던 게 굉장히 많았고 저희 K 박사님 이광환 박사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나온 K 박사님의 K 박사의 태양계 탐사하기 네. 예. 책을 사시면 최신 업데이트된 태양계에 대한 모든 정보 모든 비밀이 샅샅이 그 모던이라는 말은 되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사용해버렸어요. 완벽하게 이제 네. 더 이상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 불가역적인. 불가역적 지식을 갖게 되십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송 나가는 게 저희 목요일이니까 네. 지금 서점에는 아직 다음 안 주 초부터. 나왔어요. 네, 다음 주 초면 아마 풀리기 시작할 것 네, 같아요. 그냥 과학학 완전히 K박스 해가지고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네. 책들이 검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6 정도 네. 저희가 지금 7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책이.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만화도 정주행할 때가 됐고. 네, 아니 제가 방금 그 누굴 챙겨드리려고 1권부터 저희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세트를 뭉쳐놨더니 예쁘더라고요. 한꺼번에 예쁘죠. 보니까. 네. 나란히 꽂혀 있는데 제 책꽂이에는 네, 네. 1권부터 딱. 네. 네. 제가 없지만 다 모아놨어요. 되게 예뻐요. 네. 네. 그래요. 슬램덩크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쫙 모아놓으면 되게 이쁘잖아요. 슬램덩크보다 재미는 없지만 우주의 진실을 담고 있는 과학하고 완전의 시리즈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메인 코너인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오늘 뉴튼의 발가락 코너는 멀리 대전이죠. 네. 예, 대전에서 UGS 융합연구단의 이인환 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와! 단장님을 모신 이유는 요즘 우리가 장마철이 심해서 길 파인 데들 보이죠? 네. 도로들. 네. 예, 길 파인 데들 보면 요즘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싱크홀 때문입니다. 저 얼마 전에 왜 일산의 Y 모 시티라는 곳에 옆에 계속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맞아. 그래서 결국 건축을 안 하기로 했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끝났는지. 그렇게 됐대요. 네. 그 건물을 새로 짓고 그 앞에 무슨 사무 공간 같은 거, 사무 지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싱크홀 때문에 네. 그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집 바로 옆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불안하고 위험한 동네. 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싱크홀이 확 생기는 건 아닌데 네.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이거 두 개 땅이 같은 높이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달라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니까 좀 더 불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네. 또 우리 지하 세계라는 거 있잖아요. 뭐 지저 세계 이런 거 말고 지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되게 몰라요. 뭐 공사하고 있으면 공사하고 있나 보다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공사를 옛날에 할 때 너무 막 그냥 정신없이 해가지고 지금 지하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디에 정확하게 전기선이 있고 어디에 가스관이 있고 이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등등 이것을 이제 연구하시는 기관이 UGS가 아닌가. 이 언더그라운드 세이프티라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생각보다 쉬운 영어였어요. 지금까지 요즘 문증에 제일 네. 쉬운. 납득이 되네요, 이거. 네. 거기 단장으로 계신 인환 단장님이시고요. 또 와. 아까 했지만 그리고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이걸 이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UGS는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이런 걸 하는 곳인가요, 실제로? 이렇게 사회 현안 문제를 다룰 때 통신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뭐 건설 기술이라든가 철도, 지질, 복합적인 그런 연구소의 기술들이 모여서 네. 이런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UGS 융합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 12월에 출범했는데 네. 뭐 3년 정도 돼가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단이 현재 한 11개 정도 아, 좀 미래부 산하에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중에 어디가 같이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애트리가 네. IoT 기술을 가지고서 네. 그 사물들의 여러 가지 매설물들을 모니터링 하고요. 아, 같이 하는 기관들은 지금 상하수도 담당하는 부분은 네. 그 건설기술연구원, 아, 그다음에 철도 관련돼서는 철도기술연구원, 네. 그다음 지하수 지질 담당은 이제 지질자원연구원. 아하. 이렇게 총 4개의 출연연들이 네. 각각의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다 애트리를 파견 나와서 아, 현재 이 애트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한 군데서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렇다고 이걸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융합 연구가 진짜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싱크홀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사실 싱크홀이 생길 때 뭐 때문에 생긴다도 갑론을박이 많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땅굴 때문에 아, 말 나온 김에 단장님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단장님께서 안 나가셨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 땅풀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롯데월드 강남에 빌딩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하에 뭐 탱크 몇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나서 어디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해를 좀 불식도 시켜야겠고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방송 있어.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은 안 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싱크홀이라는 게 뭐 개념이 좀 뭐고 네. 우리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왜 생기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도로에 이렇게 파손된 부분들이 네네. 있죠. 네. 그것들은 이제 포트홀이라고 그래요. 포트홀. 예, 도로 포장체가 이제 아하. 어떤 무게들한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네. 노후화되거나 이제 네. 떨어져 나간 부분들은 포트홀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시도 빨리빨리 찾아서 지금 차량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복구하는 상황이고요. 아, 그 택시 기사들이 막 그거 네, 신고하면 맞습니다. 금방, 맞아요. 금방 네. 대주는 그런 게 네. 있대요. 싱크홀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네. 싱크홀은 이제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봉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정확하게 말하면 싱크홀은 석회암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네. 아.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고 도심지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는 집안 치마라고 그래요. 집안 치마. 또 그것도 네. 듣긴 했는데 좀.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많은 보도자료에서 싱크홀로 한번 나가면서 뭔가 이제 구멍이 큰 이런 저기에서 싱크홀로 많이 보도가 됐고 네. 이제 과학적으로는 싱크홀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사회 현안 문제로 생기는 거는 집안 치마 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네. 뭐 지방공학회라든가 국토부에서도 집안 치마라고 이렇게 네.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속의 빈 공간은 동공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고요. 싱크홀, 동공 이런 건 원래는 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집안 치마라고 하다가 그랬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죠. 어릴 때. 예. 예. 그러다 갑자기 싱크홀이란 말을 어딘선가 쓰면서 그게 싱크홀로 그냥 쓰이게 된 상태군요, 지금. 네. 발생 원인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석회암 지역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녹아서 이제 네. 용식 함지라고 해요. 용해되고 심식되어서 부식된 그런 지형을 네.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상하수관의 어떤 누수, 그다음 하수관의 노후화에 의해서 하수관 상부에 흙이 이제 하수관 타고서 이제 씻겨 나가는 빠져나가면서 네. 이제 큰 구멍이 생기고 점점 그것이 지표로 성장해서 네. 도로 포장체까지 이제 올라오면 아. 그 차의 무게에 의해서 차가 빠지거나 아이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네. 발견되는 상황이죠.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공적인 그렇다고 현상이네요. 보시면 돼요. 도시에서 생겨나는 거는. 네, 맞습니다. 요거를 뭐 그런 말들 많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뭐 진동 때문에 생기고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있어서 벌어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상하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사 현장에서 이제 흙막이 벽체 이제 공사를 하는데 네. 누수 현상으로 물이 이제 나와서 연약하게 집안을 만들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용산에 이제 인도의 공사 현장에 그 사람이 빠지는 네네. 경우도 이제 도로뿐만이 아니라 인도까지 인도까지. 확장돼서 네. 네, 그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흙이 씻겨 내려가서 생기는 게 네. 대부분이네요. 여기는 왜 흙이 특별히 좀 성긴 곳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보통 보면은 이제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아, 특히 이제 물하고 관련된 관들, 네. 뭐 상수관, 하수관들에 네. 있는 지역이 한 85%가 하수관 주변으로 보시면 그렇구나. 되고요. 물이 없는 지역은 아까도 왜 땅이 좀 가라앉았다고 집안 치마 네. 현상은 네네. 어떤 매립지라든가 아, 뭐 이러한 쪽에서 전반적으로 광역적으로 좀 침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네. 예, 저기 공원 어디? 예전에 난지도였던 네. 아, 그렇죠. 그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가라앉고 예, 있어요? 다져지는 거죠. 그럼 다행인데. 긍정적이다. 하늘공원. 예.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과천과학관에 있었는데 네. 거기 천문대가 뭐라고 하죠? 매립이 아니라 쌓아서 네네네. 흙을 약간 쌓아서 언덕같이 언덕을 돼 만든 있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과천과학관 뒤에 있는 네, 거예요. 뒤에 흙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지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열심히 다져지고 있어요. 그 전반적인 광역적인 것도 집안 침하고 네. 그래서 그 건물에 금들이 조금씩 가 있고, 아이고, 아, 그게 네. 문제군요, 그게. 네, 그 길이 있는데 네. 길이 다른 주변보다 낮아요. 그게 나는 데죠. 네, 땅은 다져지는데 건물은 약해지니까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아니야. 무슨 상호 보완이에요, 상호 지금 보완. 뭔가 초긍정체들을 근데 이제 거기 큰 망원경이 있잖아요. 네. 그 큰 망원경은 밑으로 땅을 파서 네. 집안의 그 바위에 딱 받쳐 올려놓은 거예요. 아. 네, 그 망원경은 괜찮아요. 아, 건물하고 상관이 없군요, 네. 또. 망원경 괜찮은데 건물은 가라앉고 있어요? 건물이 무너져도 예, 망원경을 치지만 않으면 네. 얘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예, 천문대 망원경들은 다 그렇게 지어진다. 아, 네. 예. 좀 불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공사의 진동 이런 것만으로 막 이렇게 뻥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이제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주로 대부분 물이 발생한다. 주범이네요, 물이. 물이 주범이네요. 사실 하수관도 이제 노후화되다 보면 하수관 이음매들이 좀 틀어질 경우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소립자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전 이유. 사실 가스관이 주라고 왠지 생각했어요. 왜? 왜냐면 가스가 어딘가에서 뿜어져 나와서 그 공간이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터지지 않을까? 아,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딘가로 공사하는 사이에 빠져나가가지고 거기가 푹 깔아고 약간 이런 상상을 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스관이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근거는 없지만, 네, 네. 그렇죠. 근거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일단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있고 어딘가에 사고 있지만 그럼 뚫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 이런 집안 치마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니 네.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아. 작년 1월 7일 날 네. 그리고 2016년 8월 22일 날 시행령이 나왔고 네.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아, 내년 1월 1일부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의 매설물들의 주체가 지하 매설물인 관리를 하게 하는 아. 그런 법이 시행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었던 거군요. 지금까지 매설해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수관도 뭐 50년 넘은 하수관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네. 당연히 노후화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그 하수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환경부에서도 하수관 탐사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탐사한 것도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네. 저희 단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아. 특히 하수관 탐사 동영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어디 지역이 위험한 게 지금 크리티컬하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들을 이게 분명히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파서 묻은 건데 그걸 다시 탐사를 해서 알아내야 되나? 기록으로 잘 안 남겨놨었지 옛날에. 그래서 지금 하수관 탐사에 대한 부분들은 뭐 네. 5년마다 하겠는데 네. 다 동영상으로 저장이 돼 있고요. 내시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찍나요? 그렇죠. 하수관 탐사 로봇이 예. 아, 조그만 게 있어요. 우와. CCTV에 달려가지고 이제 하는 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관으로 한 군데 집어넣어서 막 가게 만들어서 그렇죠. 위치를 찾는. 그래서 하수관의 맨홀과 맨홀 사이에 네. 보통 한 50m 정도 네. 미만인데 탐사 로봇이 영상을 찍어서 와. 영상을 저장하죠. 오.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만 돼 있고 아. 계속 보려면 찾아서 힘드니까 맞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아. 그 영상만 넣으면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오. 어디 멋있다. 위치에 네, 상중하로 나누어 가지고 네. 위험들을 위험들을. 표현합니다. 야, 21세기네요. 아니 왜 레미제라블 보면요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파리 지하 수로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거든요. 유명하죠 프랑스.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1830년 뭐 그때쯤 얘긴데 그때 이미 이제 사실 보면 정말 약간 기절할 정도로 파리의 지하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그 부분을 보면 파리의 수는 없지만. 지하 수로는 원체 크고 아, 그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런 지하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터널 같이 지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랑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으니까 이걸 이제 짓는데 급급하고 이제 기록 같은 걸 제대로 못 남기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다시 다 연구를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m마다 맨홀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많은 그 구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로봇이 이걸 다 찍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다음 국토부에서도 이제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네. 우리나라 지하공간 지도를 지금 3차원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 그 법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3차원 지하공간 지도를 만들어라. 네. 라고 만들고 있고요. 지하공간 지도를 보면은 이제 15종의 지하 매설물들이 있습니다. 상수관, 15종이나. 하수관, 뭐 전기선, 통신선, 아, 통신선. 가스관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관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물과 관련된 아, 상수관, 네. 하수관. 그게 싱크홀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지하수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앱을 보시다 보면 지하 공간이 지금 막 겹쳐 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소 들은 얘기긴 한데요. 네. 실제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겹쳐가지고 공사하다가 건드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사실 파악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다 하고 있나요? 네,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 지하공간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 전부 다 네,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 네. 이것이 계속 앞으로 새로 공사할 때마다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당장은 뭐 정확히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점점 업데이트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그러면 예상합니다. 지금 이제 싱크홀 같은 게 싱크홀 위험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싱크홀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할 때 실제 센서를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비들은 개발해 놨고요. 네. 뭐 그걸 가지고 다 하려면 너무나 광역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그렇고 그래갖고 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DB들을 다 활용해서 일단 분석을 하고 네. 뭐 전반적인 그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가 좀 위험하니까 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센서들이라든가 설치해서 확인 감시를 하고 네. 더 정밀하게 그다음 미리 공동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보수하면 이런 위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 공개를 하나요? 위치 어디다? 그건 저희가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 이런 거는 비공개로 그러니까 제가 오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마이크 끄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엄청 궁금한데. 저희가 안 됩니다. 알려지면은 되게 좀 약간 혼란한 그럴 수 이게 있죠.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어. 진짜 진지하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닌데 괜한 이제 패닉이 걱정을 미리 준비를 일찍은 좀 더 해야 된다. 이건데 막 위험하니 뭐 그러니까, 이상하고 막 난리 나겠는데.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에 뭐 흙 같은 걸 들고 들어가서 붙나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현재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이제 보수 공사를 네. 하는 상황이고요. 네네. 발생이 된 다음 이후 네. 저희는 그 위험하다고 예상된 지역들을 더 정밀 검사를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소견으로 더 정밀 검사하듯이 네네. 그 지역에 상수관에 누수가 있는지 센서도 설치하고 또 하수관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네. 보고서를 만들고 그 만든 보고서 위치를 이제 보고요. 그다음 지하 수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예상이 위험하다 하면 네. GPR이라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라운드 페너트레이팅 레이더인데요. 네. 이렇게 도로 포장체 위에 차에 그 장비를 싣고 쭉 다니면 어디에 공동이 좀 있을 거다라는 걸 이렇게 찾는 장치예요. 그걸로 확인을 하고 거기서도 여기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서 어떤 충격 탄성파라든가 이런 장비로 확인을 해서 네. 나중에 조그맣게 구멍을 내서 콘 관이까지 하면 내시경으로 다 네. 들여다봐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한 건지 어느 깊이인지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 2년 있다 할 건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를 지금 전국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저희가 처음 과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3년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제인데요. 네. 첫 해에는 누수 같은 걸 일으키려니까 일반 도로에서 할 수가 없고 아, 그렇죠.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의 그 안동 하천센터 연구 부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하수관, 상수관 묻어놓고 이제 계속 누수 일으키면서 이제 시험했고요. 네. 작년에는 대전에 월평역, 네. 대전시하고 지금 MOU 맺어서 월평역 주변에 설치해서 테스트베드 했고 올해 7월달 이제부터 네. 서울시 성동구와 함께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하고. 정말 많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냥 예.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주워 듣다 보니까 얘기를 딱 들으면 아이고 저거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컴퓨터로 데이터만 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필드는 필드대로 나가서 고생을 그러니까. 하는 동시에 데이터가 깔끔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맞아요. 정말 다루기 힘든 데이터.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가셔가지고 진짜 수도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물을 흘려놓고 막 어떻게 되나 보고 이거를 다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싱크홀 뭐 이런 거 생겨나는 걸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사실 몰라요. 모르니까 아이고 어디서 생기면 저거 매립하겠거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무슨 땅굴 음모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되고 있다. 네. 땅 속에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뭐 네. 이렇게. 네.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예, 노력을 하고 있다. 더 열심히 알려고 하고 있고 최첨단 기술을 써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과학 출연연 여기 뭐 천문연구원부터 굉장히 많이 오셨지만 늘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우리는. 기초가 하나도 없고, 네. 예,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아니고 되게 열심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하 공간 그리드 시스템.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물 인터넷 기술은 많이 들으셔서 네. IoT 사물 인터넷을 이제 아실 테고요. 사물 인터넷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많은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네. 많은 포인트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또 통신 기술이 들어갑니다. 통신 이런 기술. 많은 데이터들이 연결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선 통신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통신 칩을
애트리에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또 네. 완전히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군요. 완전 처음에 딱 소개를 받을 때 애트리에 계시길래 왜 땅속? 분명히 땅속 얘기하는 게 들었는데 왜 네. 애트리에 계신 분이 단장해 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게 그 핵심적인 연관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쪽에 용합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맞아. 아, 왜 이분이 이거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치, 막 상하수도 국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하수도 국이란 게 있나요? 몰라요. 수자원공사 뭐 이런 데.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아 건설기술연구원. 네, 건설기술 여기가 뭘 이제 그렇겠죠. 보내고 뭐 그런 거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이거를 뭐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시내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연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장애에 부딪히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들을 겪으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처음에 이제 과제를 생성시키고 네. 아, 이 사회 현안 문제를 꼭 해야 되겠다. 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범하면서 첫 번째 장애는 보이지 않는 땅속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을 네. 보겠다는 게 그죠? 그래서 저희가 3차원 지원과 지도 연계한 이유는 네. 누군가 어쨌든 이거 관리를 하는 지체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 볼 수 있도록 해주자. 아. 그래서 저희가 3차원 지하공간 지도를 관리 서버에서 볼 수 있게 네. 만들어서 다 상수관, 하수관이든 영상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위험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는 관할 구역에 네. 그 위험 지도를 저희가 색깔별로 표시해서 황색, 그 다음에 파랑색, 빨강색. 네. 그래서 위험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말 위험 지역은 여기가 색깔 표시되면 거기를 클릭해 보면 어떤 이유로 여기가 위험한지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은 없어요. 네. 지하에 대한 이렇게 만들자 하면서 정말 이게 될 것인가, 네. 뭐 의미가 있는가, 막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네. 어쨌든 저희가 지자체에는 다 그런 자료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자체는 저희가 대전하고 서울하고만 MOU를 해서 네. 그쪽하고는 공유가 돼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법제화가 되는데 아. 그 시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지금 개발을 해놓고 올해 연말쯤에 각 지자체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전체 모여서 네. 저희 시스템을 소개하고 뭐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이 땅을 이렇게 보시거나 때로 파시다가 지금 의미 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혹시 나 대충 감을 잡았는데 의미 없는 질문 맞을 것 같지만. 엉뚱한 걸 발견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 뭐 예를 들어 시체 그런 거요? UFO에서부터 시체 얘기까지 혹은 유산 어떤 뭐 이런 거 유적. 보물 네. 예. 혹은 뭐 돌덩어리 같은 것 때문에 뭔가 막혀가지고 왜 지하는 보통 우리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되지가 않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하의 빈 공간을 동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공을 이제 포장체 밑에 있는데 네. 저희가 용인의 한 부지를 빌려서 네. 동공을 땅속에 만들고 사이즈별로 깊이별로 만들어 놓고 아이고. 위 아스팔트 포장한 다음에 네. 저희가 탐사하는 오. 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현장은 사고가 나서 네. 이제 부착 공사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음. 제품 개발을 위해서 그렇죠. 동공이 그냥 땅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네. 저희가 다 모사 행각 만들어 놓고 네. 아 이럴 때 이런 신호가 나오는구나 이런 건 큰 거네 매설물이 있을 때 어떤데 이렇게 다 이제 해서 이번 그 성동구 시범 사업을 통해서 네. 7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마구 땅을 파는 게 아닌 거예요. 논란 일은 별로 없겠군요. 와 이거 진짜 블록버스터군요. 보물을 발견할 일은 없을 것 같군요. 네. 그 다음에 연구단은 각각의 출연연의 기관의 우수 연구원들이 사실은 모였습니다. 네. 각 도메인에 네. 그래서 한 군데 결집해서 일을 했고 올해 연말까지 연구개발 과제 다 종료하고 내년은 이제 각자 출연연으로 다 복귀하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이 연구가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이건 어떻게 되나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실행을 어딘가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준비했는데 네. 저희 연구 과제에 참여한 참여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참여 기관들과 또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 한 2차례 그 기술 사업 설명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SPC 형태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이름도 제가 주식회사 UGS라고 유지했습니다. 네, 저희 단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 되게 좋아요. 직관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네, 이게 유지 관리하는 뜻도 있고요. 맞네. 유지 관리. 땅속을 유지 관리하는 네. 거잖아요. 오.
설립을 해서 내일 이제 출범식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UGS 주식회사와 함께 네. 저희가 6개월 동안을 저희 기술을 다 설명하고 이전하면서 성동구 시범 사업에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 모든 기술들을 그 안에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내년부터는 주식회사 UGS가 네. 그 일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만 해놓고 맞아.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만 해놓고 뭐 이렇다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그 지도 만들어 놓은 거 지자체에 줬는데 뭐 그 일은 끝나고 상황은 자꾸. 바뀌고 지자체 분들 바뀌고 맞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 회사가 이제 돈도 좀 벌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서양 사람들은 욱스라고 그러겠다 UGS요. 욱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련된 산업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관련된 산업이라는 게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하 관련된 산업들이 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뭐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하 안전 공간에 대한 UGS 산업을 네.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UGS를 설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기술 이전도 하지만 연구소 기술 출자를 통해서 연구소 기업으로 지금 올해 말까지 이제 등록을 시킬 거고요. 네네. 가장 큰 것이 신산업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물론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이런 집안 침해 현상 줄이는 것도 있지만 네. 제 안전이 좀 시급합니다. 저희 동네라서. 네 맞습니다. 그거 플러스 이런 지하 안전에 대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산업이 확산될 네.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비 와가지고 계속 이 도로 정비 같은 걸 잘 못하잖아요.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는 중이니까. 네, 그래서 큰 도로 같은 거 다녀보면 그러니까 며칠 전, 그러니까 장마 전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다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되게 많이 꺼져 있고 조그만한 구멍들, 뭐 꺼진 부분, 네.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우리 문명이라는 게요. 지금 특히 도시 문명이라는 게 이게 한 2주 정도 방치를 하면 이 정도까지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어서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 좀 왔다고. 네, 그러니까 네. 비 좀 오고 이거를 네. 지금 2주간 아무도 안 만졌더니 이 올림픽대로에 무슨 호수 같은 포트홀. 게 생기고 막 이런. 호수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망가지고 고장나서 이제 공사를 크게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린 힘들죠. 네, 근데 진짜로 일을 잘하려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일이 진짜 잘. 공무원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어디 또 숨어서 하라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가 그러냐면요. 네팔이 그래요. 네팔 분 안 들으시겠죠? 아니면 사실이니까. 그건 아는 사실이니까. 아, 그 국가 네팔이요? 예, 네. 국가 네팔에 가시면 거기 무슨 고속도로에 네팔이 뭐가 있어, 딴 게? 네. 아, 나이팔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팔이 원체 이제 좀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지어놓고 보수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포트홀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게 뭐 10m 하나씩 있어요. 거기를 100km로 달리거든요. 한번 타보십시오. 일단 굉장히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내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할 수 없다. 여기는 원래 이런 데니까. 소중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되고. 네, 주마등처럼 이제 한번 튕길 때마다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효과가 좀 덜하기도 해요. 아, 그렇겠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네. 진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시야에 포트홀이 10개쯤 보일 정도로 계속 그 정도로 심한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을 돈까지는 있었는데 그걸 관리할 돈과 인력과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길 거친 데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요. 어쨌든 간에 생기더라도 계속 채워지고 제가 궁금한 게요. 옛날에 싱크홀 한 20, 30년 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있어도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그 부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하수관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 50년 정도 넘은 게 많아졌고요. 네. 노후와 그 전에는 하수관이 노후화가 안 된 상황이고 이제는 도시도 네. 노후화돼서 하수관도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많이 발생 안 했던 거고. 아, 그렇군요. 그전에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오늘처럼 비 많이 오고 하면은 땅속으로도 물이 흐르잖아요. 아, 네, 그럼 효과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1년 중에 저희가 집안 침하 현상을 분석해 보면 장마철인 6월, 7월 달에 제일 많이 많죠. 네. 발생합니다. 원래 이제 좀 불안한 상태에 있던 곳들이 이제 이렇게 치마가 되기도 하고
포트홀이 집안 침하되는 거하고 연결돼서 같이 뻥 뚫리고 그런 일은 없나요? 네,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뭐 길에 운전하고 가다 조금 이렇게 파져 있다고 해서 아유 절로 지나가면 내가 땅 15m로 떨어진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집안 침하도 계속 측정해서 뭐 자료 같은 걸 쌓아두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보면 집안 침하가 발생했던 포인트들이 현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DB화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탐사를 통해서 향후 이제 발생 가능한 그런 공공들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깊이별로 어떤 것들은 찾아도 2, 3년 걸리거든요. 네. 집안 침하가 생길 때까지.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을 먼저 보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공기라는 게 생기는 게 땅속으로 막 들이흐르다가 좀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데에서 그렇죠. 하수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약간 깨져도 거기로 토리자가 빠져나가면 계속 커지는 거가 되고요. 네. 점점 위에서 흙이 가라앉으면서 올라가는 도로로. 보통 하수관이 포장지부터 1.5m 정도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 공동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위로. 공동이 흙이 무너지면서 계속. 아, 위에 있는 흙이 무너져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렇죠. 이게 점점 위로 빠져나가고, 올라가는 빠져나가고. 것처럼. 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다들 불안함을 느끼는데 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2016년까지인가요? 5년 동안 전국에서 생긴 싱크홀이 4,088건이나 된대요. 그렇게 많아요? 네, 뉴스에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리고 2011년에 573건, 2012년에 723건, 2013년에 898건 점점 늘어나요. 2014년에 858건, 2015년에 1036건으로 계속 늘어나 왔고 하루 평균 2.8건이 생긴 거예요. 2019년 경우에는. 네. 엄청 많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가 그만큼 잘 되게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전에는 조사하고 그냥 발생하면 통계 보고를 안 한 것 같고, 네. 그다음 오히려 더 관리를 잘하는 쪽에서는 네. 구멍이 많이 생겨. 너무 많이 보고를 하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보고를 안 하면은 통계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를 잘하니까 많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사고율을 낮추는 방법은 사고를 보고를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건 정도라고 아, 이제. 그렇구나. 그렇군요. 특히 서울에서요. 아까 일산 얘기도 했었지만 잠실 막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도 많고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약간 일괄적으로 비슷한 문제인가요? 하수도 노후 이런 뭐 문제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송파구에서 열심히 그걸 찾아서 보고했기 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그쪽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계에 오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산 공기 좋은 데서 왜 폐병 환자가 많이 죽는 걸로 나오나. 아, 그렇죠. 폐병 환자들이 좋다고 해서 많이 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불안감이 높아져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의 95% 이상이 싱크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대요. 95%면 좀 맞아요.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감이 뭔지도 들어요. 모르고 네, 정말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발밑이 훅 네. 꺼진다는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뭘 대비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포토라고 구별도 못하고 혹시 저게 팍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자신이 싱크홀 발생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주민이 무려 79.6%에 모르니까. 해당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단장님 모신 것도 그렇고 이 융합연구단에서 연구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뭐가 싱크홀인지 알아야 되고 뭐가 싱크홀이 아닌지 알아야 되고 네. 그래야지 지나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저희도 뭐 사실 뭐 이렇게까지 불안 요소가 높은 비율이 더 드물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건 무슨 뭐 전염병 돌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메르스 때도 이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쨌든 소수지만 다치고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나오네요. 저희 주소지입니다. 네, 여기 인도에서 이제 이게 2016년부터 처음 시작됐던 것 같은데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행인 할아버지가 떨어지신 거예요. 실제로. 근데 2m가 생겼으니까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지만 다치셨겠죠. 그 일반적인 싱크홀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도 하수관 같은 경우 깊이가 이제 1.5m 네. 정도 되고 보면 용산 사고 현장도 그러고 이제 물하고 이제 흙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뭐 사람이 빠지더라도 인명의 피해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특히 차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에 후쿠오카가 굉장히 큰 네, 게 네, 생겼는데 네. 밤에 잘못해서 차가 계속 빠지면 굉장히 큰 또 사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사이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가 막 빠지고 러시아 이런데 뭐 이런 사진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일어나는 건가요? 그만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거의 석회암 지역일 때 네. 그리고 하수관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경우에 대한 케이스였고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뭐 집 전체가 자고 일어나는데 일어난 게 아니죠. 자고 있는데 집 전체가 빠진다거나 이런 스키암 데까지는 지대는 그냥 빗물에도 잘 잘 맞습니다. 녹아서. 집안에 네. 녹으니까 네.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또 우리나라는 스키암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석회암 지대가 아닌가요? 네, 네. 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 우리나라는 무슨 지대인가요? 화강암이죠. 화강암 네. 지대. 단단한 석회암이 거리네요.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도심지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시면 저희 뭐 그 충북 이쪽에 석회암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북에 많아요? 극히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부분 있죠.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유럽 쪽은 거의 뭐 전체가 다 스키암 지대고. 아, 네. 그, 카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석회암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네네. 뾰족뾰족. 네. 그게 일종의 싱크홀이네 그러고 보니까. 똑같이에요? 아니 이용 기자가 약간 그거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거 보면. 세계지리 아, 세계지리.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하니까 맞아 저거 배웠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네, 중고등학교 때 암기한 것도 사실 중요해요. 아, 그죠? 그럼요. 그러고 보니 카르스트 지형이 일종의 스키암 네, 지대에서 그렇죠. 생기는 네, 싱크홀이네요. 네. 네. 일산 여기 건물 옆에는 계속 싱크홀이 몇 번이 반복이 돼서 일어났는데 그랬잖아요? 그 후쿠오카 그 엄청나게 큰 싱크홀 있잖아요. 그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거 아, 저거. 네네네. 이것도 그 싱크홀 생기고 메웠는데 또 꺼지고 막 이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너무 빨리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저것도 공사를 제 기억에 일주일 만에 복구를 했거든요. 그냥 메우기만 했군요. 그래가지고 야 역시 일본인들 대단한 거 봐라 막 맞아요. 이렇게 근데 했는데 아니었어. 너무 빨라서 네. 좀 다짐을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짐이 좀 약해서 아마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원인이 있고 한데 그런 걸 잘 처음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땅부터 덮고 보자 하다 보면 저런 일이 다시 생기고 일본도 요즘은 별로 상태가 안 좋다는 증거예요. 네, 옛날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럼 뭐 일본은 일본이 알아서 잘하면 되고 우리는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 맨홀 안테나라는 게 매립형 맨홀 안테나라는 게 되게 귀엽게 이걸 직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IoT 기술 관련된 건가요? 네, 저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통신 장비에 네. 붙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어렵거든요. 통신이 안 돼요. 땅속은. 그렇죠. 지하 매설물 관리를 통신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시도조차 안 했던 상황이고요. 제가 기획을 하면서 네. 그 땅속에 있는 데이터를 통신 장비에 안테나를 매너를 살짝 깎아서 뭐 임플란트 하는 식으로 살짝 깎아서 거기 안테나를 땅 매립하면 위로 살짝 내는 거네요. 땅 위도 안 나와요. 땅에 바로 밑에. 차가 지나가도 전혀 문제 없이 어. 살짝 깎아서 얇게. 그걸로 이제 땅 속과 겉을 연결하는 안테나가 된 거군요. 보통 맨홀 열면은 이제 제수 밸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센서를 붙이고 아, 쭉 통신 모듈을 이제 거기 넣어놓고 안테나만 맨홀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지상과 그 통신할 위로 수 있는. 쏙쏙 오르는 게 아니라 홈을 살짝 파서 쏙. 맞습니다. 네네.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딱히 갖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갖고 쓸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이걸 많이 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비싼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다. 아, 보통 맨홀에 네. 살짝 깎아서 이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상수 탐사하고 네. 한 일주일 정도 모니터링하면 이 상수관은 누수가 없다. 네. 판단되면 또 다시 이제 부에 제수 옮겨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러겠죠. 이동식이구나. 이동식.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보면 만약에 저게 훌륭한 장비지만 너무 비싸거나 진짜 모든 매뉴얼에 다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뭐 개당 1억 뭐 이러면 거기까지 않는데 뭐 진짜 수천억 원이 들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라도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리가 그걸 없지. 여쭤보는 파토님 보니까 파토님 사업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 여기는 국민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아니잖아. 아니 이런 걸 보면은 이 애틀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는 기왕 연구하고 기왕 파악하는 거 전부 전산화 해가지고 네.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이게 진짜 21세기의 위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나 저기 대학 때 맨홀에 빠졌었거든. 아니 진짜로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로요? 맨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 저기 아. 술 먹고 나오다가요. 예. 깜깜하잖아요. 술집 앞에 맨홀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몰랐던 거죠. 한쪽 다리만 빠졌어요. 한쪽 다리가 빠지면 어디가 아픈 줄 알아요? 옆구리. 아니요, 옆구리 아니고 뭐 안으면서 모른 척해요. 한쪽 다리가 딱 그러면 어디가 걸리겠어요? 네. 다리 한쪽 엉망대고. 두 다리 다 빠진 것 같지. 네, 차라리 두 다리 다 빠진 게 나아요. 그러면 그쵸. 이렇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쪽팔리진 않다고요. 쪽팔리지 하지만 덜 팔리지. 다 괜찮냐고 그때 여자 후배들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괜찮다고 숨겨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도 보면 요즘도 맨홀 뚜껑 열고 다니고 막 이런 경우. 이제는 그런 건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것 네. 같아요.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렇게 저개발국일수록 고철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맨홀 훔쳐간다고요. 네. 요즘 이런 거 다니시다 보면 맨홀 관리나 이런 거는 좀 잘 되고 있나요? 네, 맨홀 잠금 장치가 있어서 잠궈 놓고 있고요. 좀 공구를 갖고서 열지 않으면 네. 뭐 그것까지 갖고서 열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다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써나요? 네, 다뭐 그 마크나 그런 거 다 붙여놨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또 어릴 때는 맨홀 위에 물이 차가지고 네. 맨홀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 열어놓으면 그냥 빠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맨홀 구멍으로 물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수도관 물로도 안 좋은데 거기 막 그 강물 같은 흐름이 막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방치해두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안테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진 않을 것 같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시고 올해 말쯤 끝나시는데 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끝나실 때 연구단의 목표로 삼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완수되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끝내시게 되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끝나시고 원래 이제 애트리 지금도 뭐 하시겠지만 애트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네. 애트리에선 정확하게 뭘 하셨든지 어디로 돌아가시는지 뭘로 돌아가시는지 그런 네. 얘기. 네. 뭐 중요한 거 물어보셨어요. 뭐 첫 번째는 그 네. 목표가 네.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겠다고 이제 처음엔 과제를 기획했고 네. 지하 매설물 관리를 좀 더 기술적인 과학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고 네. 하다 보니까 지특법이라든가 네. 지하 안전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참여 연구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목표를 제가 너무 높게 잡아서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실용화 제품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국민 삶에 직결적으로 좀 안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네. 좀 할 수 있게 완수할 계획이고요. 인식 전환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런 네. 것도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계획 대비 좀 큰 목표를 잡아서 네.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기업이 이제 좀 더 상용화까지 네. 사업화까지 네. 네. 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진들은 애트리뿐만이 아니라 건설, 철도, 지질 자원 연구원들은 원래 있던 그 기관으로 복귀를 해서 네. 저도 IoT 쪽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전문 분야를 복귀해서 네. 이제 하던 부분들 연구를 하지만 제가 이 주식회사 UGS를 설립하면서 네. 이제 연구소 기업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네. 기술 출자와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네. 복귀한다 하더라도 네. 뭐 향후 이 기술과 관련된 일은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네. 연구의 결과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도 연구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맞아, 진짜. 피곤하고 아이고 저 끝났는데 이제 넘겼으니 됐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현장에 하신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게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개발된 기술 같은 게 다른 연구나 뭐 어디에 또 적용될 만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기초과학, 지질 탐사 이런 데도 뭐 적용이 된다거나.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3월 인터넷 기술은 지하에서 지금 활용이 된 거고요. 네네. 지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것을 지상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IoT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고요. 네. 뭐 건설, 철도, 지질 역시 더욱더
여기서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네. 기술을 좀 더 성숙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각 기관에서 네.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왠지 이제 지질 탐사 같은 걸 좀 더 할 수 있는 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게 방법도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지질 탐사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 아는 분 중에 저 이강환 관장님이라고 계신데 아 관련 없나요? 관련 없어요. 저는. 근데 그분 보고 싶은데 요즘 안 나오시네요. 참 한번 여쭈죠 뭐. 좀 게으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갖거나 북한이 공격해오면 땅굴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북한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로 공격할 지금 것입니다. 하늘로 쏘고 있는 게 땅으로 오는 걸 속이기 위한 페이크를 하고 천재인데. 아 그게 다 속임수였군요. 뭐지? 서동 격서 그런 거죠. 성동 성동 격서. 격서. 네. 잘라줘. 이건 너무 재밌으니까 보인다. 편집하지 말고 갑시다. 아니야. 안 아, 돼요. 전에 현충원에 갔는데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검은 무슨 승합차 한 대가 오더니 그 안에서 카메라맨 한 분과 아나운서로 보이는 사람 하나랑 이렇게 나이든 남자분 하나가 내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셋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더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커다란 땅굴이 있고요. 이러면서 아 밖에서 보시면서 그냥 네. 그러면서 여기서 땅굴이 있으면서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이 밑에 어느 정도 규모의 굴이 있고 뭐 이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 엘로드라도 하나 들고 있는데 수백 탐지기.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땅굴을 파는 것과 핵을 만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 생각해보게 되는 네, 땅굴로 일이었습니다. 전쟁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네. 저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싱크홀이 생겨서 거기에 빠지게 된더라도 일단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서 되게 다행이긴 하고요. 네. 또 혹시 그 빠지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알아야 될 다른 게 있을까요? 탈출 방법이라고. 방법이라든지 뭐 이게 뭐 무슨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든지. 탈출은 119입니다. 119. 네. 저도 이제 연구하느라고 그 서울시도 이제 집안 치마 싱크홀이 생기면 그 작업반이 다 카톡으로 묶여가지고 네. 바로 출동합니다. 단톡방. 바로 출동해서 예, 단톡으로 이제 묶여서 바로 네. 실활해서 이제 복구하는데요. 네. 저도 바빠서 이제 연구하느라 못 가봤는데 아마 물하고 흙하고 섞였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 말씀들은 그렇게 막 안에 공간이 깊은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에 발생하는 이런 그런 싱크홀들은 걱정 안 패닉하지는 하셔도. 말고.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고 네. 예, 흙이 이제 많이 있고 아.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후쿠오카 싱크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문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크게 생기는 거는 굉장히 네.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빠지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네. 기다리다 보면 이제 단톡방 통해서 출동을 해주세요. 요즘 그 지자체에서 다들 열심히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어디 뭐 고장 뭐 부서지고 하는 거 금방 그 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바로 연결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사람들까지 다 밴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따로 안 네, 했다고. 빨리 활동하면은 바로 위에서 알아줘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요즘. 네, SNS 계통의 순기능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멀리서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싱크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과 오해와 이런 진짜 것들. 많이 알게 네, 됐어요. 진짜 많이 알게 네, 됐어요. 정말 이런 거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렇게 검색해봐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근데 가장 권위 있는 연구 단체를 이끌고 계신 이인환 단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냥 다 100% 믿도록 하죠. 네,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희 동네 장항동 일산 싱크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안 돼요? 마음 편히 다니면서 한편 이렇게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남은 저희들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화장실 오늘 얘기는 그간 유사과학이라던가 사이비과학 이런 거 가끔씩 다뤄왔어요. 네. 근데 유사과학인지 사이비 과학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있죠. 이거는 아인슈타인 화장실 아니었지만 이용 기자님이 이용의 집착 분석을 통해서 네, 대선 특집. 예. 네. 숙변. 네. 아. 네. 오영국 후보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계시겠죠, 사업하시면서. 네. 저희 방송으로 타격을 입지 않으셨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닐 거예요. 그 아마. 정도의 타격을 받은 뭔가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소비자층이 또 이렇게 겹치질 않을 네. 것 같고 네. 어쨌든 숙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저희가
충격적인 소식을 이용 기자의 발굴 취재. 탐사 취재를 통해서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밝혔는데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이제 그와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오. 아,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냐면 산성 체질입니다. 이거 약간 충격이네요. 우리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산성 체질, 그러게요. 알칼리 체질. 콜라를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 체질로 변하고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하면 뭐 알칼리 뭐 네, 이러고. 알칼리성으로 몸이 바뀌어야 되고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자 몸이 산성이면은 뭐 여자아이가 나고 심지어 네, 맞아요. 알칼리성이어야지 뭐가 돼가지고 정자가 뭐 활동 잘해서 남자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었어요. 그럼 아들, 딸 낳는 여자들은 체질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지 하고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그런 거죠. 또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 조금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요. 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워낙 말이 많이 나오니까 네. 뭐 또 이상한 것 가지고 하나보다 싶은데 별로 신경은 쓰고 싶지 않은. 그렇죠. 네. 그리고 산성 체질 얘기는 또 오래됐단 네, 말이에요. 너무 그쵸,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뭐 네. 어릴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틀렸다는 것도 20도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만성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체질이 산성화돼서 거기서 많이 생기고 네. 체질이 산성이 되면 이제 몸의 단백질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기능을 상실하고 네. 그래서 온갖 질병이 생겨나는데 이제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몸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요, 그냥 다 구라다. 다 구라.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이란 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사실 존재하지 믿는 않아. 이게 뭐 뭐 멘붕 됐어, 지금. 쑥병과 이게- 같은 거군요. 네. 상식적으로 산성 체질이라고 하려면은 몸에 pH가. 그쵸 pH가 뭐 얼마가 돼야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이어야 되잖아요. 네. 엘리언은 확실히 산성 체질인데. 네, 걔는 이제 몸에 살을 갖고 다니니까 그런 외계 생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산성 체질이 사실은 뭐 몸이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러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은 없다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냥 정착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이게 네. 놀라운 게 뭐냐면 없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거를 의심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그러게요. 더 놀라워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그 방금 pH 얘기를 하셨지만 인체 pH는 7.2에서 7.4 사이에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지죠. 이렇게 네. 뭐 성인병이 걸린 정도가 아니고. 병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지는 아니 몸 안에 이 수많은 세포와 이 액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게 산도가 그렇게 막 바뀌면 이 몸이 배겨내겠어요 이걸? 그러네. 조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7.2에서 7.4 사이 보면 그냥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환자 레벨이 되는 거죠. pH가 6이나 8 이렇게 가면 네.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속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로버트 영이라는 숫자가 주장을 했나 봐요. 한의학은 아니네요. 한의학은 아닙니다. 이거 서양 얘기인데 왠지 이런 거 일본에서 그러게요. 나온 책에 기원하는 그러게요.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그런 게 많죠. 혈액형도 그렇고. 근데 네. 이 로버트 영이라는 분은 아마 이름으로 봐서 일본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한의학은 2개로 나누지 않고요. 4개로 나눠요. 아, 그렇죠. 네. 길게 가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에서. 이 로버트 영이라는 분이 발표는 했는데 역시 붐이 일어난 건 일본입니다. 네,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건 80년대 일본이고 그 일본 사람들 참 그런 거 이상하게 되게 좋아하는 것 참- 같아요. 이상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네. 보면. 그리고 그거 꼭 우리는 꼭 따라요. 우리 꼭 들어오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80년대가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성인병이란 것이 이제 개념이 정립될 때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이제 그 영양 섭취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고령화되고 하면서 생겼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이 로버트 영이란 분은 2014년에 무면허 의사 활동으로 구속돼서 의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네. 아,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이게 놀랍게도 100년 전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예, 2014년에 이제 구속이 되셔서 아마 지금 수감되신 게 아닌가. 진짜 충격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도 아니고 네. 그런 분이 엉터리로 대충 얘기한 거를 이제 일본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근데 이게 하나의 코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러게요. 그래서 혈액형도 그렇고 이 코스가 있어요. 옛날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던 거를 혈액형도 원래 유럽에서 시작된 예, 거잖아요. 예. 그걸 일본 사람이 좀 지나서 받아들여가지고
가지고 네. 이렇게 막 퍼트린 거 대중화된 걸 우리가 수입한다. 이것도 흐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알칼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다가 네, 요즘은 이제 중성이 돼야 된다. 알칼리도 아니고 네. 그냥 중간으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게 또 하나의 트렌드, 이 산성체질 계통의 중용. 트렌드가 되어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에는 네.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성은 이제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몸 상태를 가급적이면 계속 유지하려는 네. 그죠. 그렇죠. 체온이 유지되거나 네, 뭐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생명 현상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네. 네. 몸 내부의 pH도가 변하게 되면 이 항상성이 방도 얘기 잠깐 드렸지만 심하게 무너지게 돼서 사실은 pH가 0.1만 변해도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 체질로 갔다가는 진짜 에일리언 같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화지기 전에는 설사 산성 체질이라도 하더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바꾸면 안 그래요? 됩니다. 예, 그 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 0.1 바꾸면서 죽어요. 그냥 그럼 0.01 뭐 이런 게 바뀔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 뭐 무슨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린 이렇게 체질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죽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군요. 아니 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봤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때도 네. 이제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좋다. 뭐 물도 심지어 산성수, 알칼리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아, 네. 이쪽 물로는 세수만 해야 된다. 이쪽 물은 마셔야 된다. 엄마가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있으면은 엄마가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럼 비눗물 마시면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염기라고 그렇죠. 비눗물은. 네. 그럼 뭐 알칼리 음식 이런 것도 네. 그냥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기원은. 알칼리성 음식, 산성 음식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겠죠, 좀 그거? 달라요, 체질하고는. 아, 네. 알칼리수, 산성수도 있습니다. 네,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아, 왜냐하면 산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단 산성, 염산, 초산, 따라서 일단 식초, 쉬어야 되고. 식초. 그죠? 이런 거, 레몬 이런 거 떨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질로서는 산성이나 네. 특히 식초나 이제 발효한 거 있잖아요. 이런 네네네. 것들. 예. 그죠. 물질로는 식초이지만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가면 칼륨이나 마그네슘을 공급을 하게 돼요. 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네? 식초가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뭐라고요? 진짜요? 예, 아. 이 산도가 높다고 해서 이게 산성 식품이 아니에요. 아, 이건 오.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이게 과학이에요. 어. 산성 식품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펑션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뭘 보고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서 어떻게 분해돼서 뭐가 나오는지 지식이 있어야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맛이나 아니면 뭐 이게 먹기 전에 산도를 측정하는 걸로는 특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전혀 말할 수가 없게 되고요.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아무튼 안 되는 거고요. 알칼리 이온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산성수를 뭐 이렇게 기계로 알칼리수로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이게 사실 바뀌는 건 맞아요. 전기를 통해 바꿔요, 되게. 물을 전기 분해를 하는데요. 이 전기 분해를 한 다음에 전극 주변에 물이 이제 모여요. 네. 그러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산성이 나오고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는 알칼리성 물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네. 이제 약산성, 약알칼리성에 나와요. 이 전기 분해라는 게 참 신묘하군요. 알칼리수도 만들고 수소수도 만들고. 네, 뭐 이것저것. 네. 원래 전기란 게 그렇게 좀 신기한 물질이잖아요. 네. 물질. 뭐야? 네, 그렇죠. 예. 어쨌든 프랑켄슈타인도 만들죠. 그럼요. 전기를. 뭐든지 할 수 있죠. 산성수하고 알칼리수를 나오게 하는데 이제 이온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알칼리 이온수란 말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먹으면 정말 좋으냐라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알칼리수 같은 경우에 pH가 9에서 11.3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그 WHO 기준의 먹는 물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안 돼. 비눗물이요. 기본적으로 WHO의 기준을 준수하려면 이런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 좋다는 증거도 없고 어쩌면 건강에 나쁠 수조차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알칼리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먹을 기회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굳이 찾아서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전혀 없죠. 네. 오히려 피해야 해요. 그리고 이 알칼리수를 먹는다고 알칼리 체질이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알칼리 체질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 기회에 좀 알자는 거죠. 이 산이 우리가 몸에 안 좋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일단 뭐 독이기도 하고 일종의.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위에는 네. 그렇죠. 우리의 위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산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pH2예요.
와. 아주 강한 살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에일리언도 우리도 이렇게 잘못 토하면 굉장히 심한 산을 뿜을 수 있어요. 아, 에일리언이 그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 위산 역류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어. 자다 벌떡 일어나면서 네네네. 확 올라오는데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위장약을 맞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칼슘을 먹어요. 저는 그 이제 칼슘 정제가 있어요. 씹어 먹는 게. 네. 그걸 먹으면 이 산하고 칼슘이 합쳐지면서 중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1초 만에 사라져요. 네.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바로 없애는 효과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잘 안 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독한 산을 위에 갖고 있는데 얘는 이제 위벽이 산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고 있죠, 물론. 네. 소화를 하는데 쓰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몸에 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산을 먹어도, 염산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뭐 식초 이런 거 좀 막 먹어도, 네. 이렇게 막 몸이 막 이상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몸 안에 이미 산이 있기 때문이죠. 네. 가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몸이 그냥 거대한 그릇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화계와 어떤 순환계가 분리되어 있고 그게 다 이제 말하자면 뭐 관이든 뭐든 타고 다니는 건데 네. 그냥 큰 통 안에다가 산성 물을 넣으면 산성이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피가 되려면 일단은 뭐 소화가 되고 이게 다시 재흡수가 네. 되고 이러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는 걸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몸이란 게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화학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작동하는. 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술을 때려 부어도 그 알코올 이게 얼마나 독인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때려 부어도 90평생을 살고 이럽니다. 네. 90평생 배우자를 속을 썩이고.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독을 계속 중화를 하고 있는 이렇게 네. 굉장히 그렇죠. 효율적인 네. 장치인데 여기다 뭘 좀 산 좀 붓는다고 산이 돼버리고 산성이 돼버리고 알칼리성이 돼버리고 이건 절대 아니고 네. 네. 우리 몸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안 좋은 거를 계속 넣을 때 그러니까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왜 계속 웃으세요? 해독 작용을 하는 가장 좋은 음식은 간에 좋은 음식이래요. 아, 그렇구나. 네. 간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이게 먹으면서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그 안에서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구나. 맞아, 음식 맞아. 자기들끼리 해독하는 게 아니고 해독은 다 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간이 건강해야 해독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걸 먹었으니까 이걸 먹어주면 해독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 네. 그 염산하고 뭐 섞으면 물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먹을 때 이걸 먹어주고 그러면은 되게 좋다는 얘기가 안전하게 있는데 먹으려면 섞어서 먹어야지 염산을 먼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듯.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혹사를 많이 시키죠. 현대인들은 그 불규칙한 식사와 지나친 음주,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얘기하고 나니까 무슨 광고에 나오는 얘기 같네요. 그런 걸로 이제 끝없이 독을 주입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산성 체질 허구가 가르쳐주는 일종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워낙 이런 거 뭐 건강식품. 건강식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신경 무지하게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아마 총합해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종합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 아무거나 먹어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종편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매주 매일 만병통치약을 하나씩 소개해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다 조합하면 뭘 먹어서 나쁘겠어요. 그래서 뭐 빨간 채소 뭐 기타 등등 5만 개 다 네. 있는데 네. 그리고 또 건강식품 관련된 게 뭐 얘기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건강식품보다 우리가 식품을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광고가 크게 붙는 거 많이 맞아요, 봤을 거예요. 맞아요. 뭐 채소든 고기든 뭐든 네, 민꼬라지. 네, 이런 그런 거. 거. 노루 궁뎅이 버섯 이런 거. 일단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 동의보감에 기초했다고 하는데 동의보감에 없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 동양이 다 어프로브한 그런 식품인데 이것을 먹으면 뭐 피부 미용부터 뭐 성인병, 암, 뭐 고혈압, 당뇨병 대부분이 이제 이런 병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물론 그렇게 이제 먹으면 몸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저런 효과를 얻으려면 저 식품을 하루에 몇 그램씩 네. 몇 년을 먹어야 네. 예, 겨우 효과가 날 양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구 결과 보면 뭐 몇백 그램 이상을 몇 년 이상 먹었더니 유의미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이만큼 있었다. 뭐 이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한번 가가지고 뭘 먹어가지고 뭐 갑자기 뭐 피부가 좋아지고 성인병이 나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뭐냐면 약입니다. 약. 네. 그렇죠. 그렇죠. 약 안 먹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네.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건강 보조식품이 이런 게 좋고 그래서 내가 건강 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약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약으로는 못 쓰니까 그냥 보조식품으로 쓰는 거다. 네. 그게 설명한 대로 다 되면 그게 약이지 그게 왜 식품이겠냐. 아주 훌륭한 약이죠. 어디 갔더니 병이 나았다면 그곳은 병원이겠죠. 네, 병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네. 효과가 나면 그건 약이지 식품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이란 게 그렇습니다. 약이란 게 사실 원래 약이란 거는 우리가 자연계에 있던 것들 식품 중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네. 그걸 추출하든가 혹은 똑같이 만들어서 분자식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정제해서 아주 작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나게. 네. 그리고 많은 임상실험을 거친 다음에. 그렇죠. 예. 네. 혹시 부작용이나 뭐 잘못된 게 없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대 과학의 결정체가 약이고 이 약효를 똑같은 우리 캡슐 하나의 약효를 얻기 위해서는 도라지든 미나리든 뭔가를 하루에 1kg씩 1년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 약을 먹는 것은 약도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지만 물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예. 안 좋지만 약을 용법과 용량에 맞춰 먹는 것은 대단히 안전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그 약 덕분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 주변에도 꼭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약 안 먹어. 아무리 아파도 감기에 걸리든 뭘 걸리든 참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뭐 감기가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이지만 약 먹으면 쉽게 편하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약 안 먹으면 매우 힘들게 일주일 동안 앓으면서 맞아요. 지나간다. 네. 예. 그래서 현대과학을 우리 특히 과학하고 앉아있는 청취자분들은 과학을 신뢰하신다면 현대의학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성 체질 뭐 알카리스틴 이런 거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다가 목숨 잃지 마시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는 게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딱히 네. 나쁜 일까지 실제로 일어나는. 바꿔주질 않아요. 네, 네. 실제로 바꿔주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아프면 병은 의사에게 예,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네. 의약분업. 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는 약은 병원을 갔다가 약사에게 가셔서 하라는 대로 하면 웬만하면 괜찮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상하다 싶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미국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이 그 프리스크립션 드럭들, 그러니까는 처방전으로 나오는 약들이 남용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처방전 시스템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처방전을 이제 우리는 병원 갈 때마다 네. 매번 따로 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적으로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처방전 한번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약국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쌓아놓고 먹게 되고 그럼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그 약을 본인들이 이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사가지고 먹더라고요. 슈퍼 같은 데서. 그것도 가능한데 네. 슈퍼에서 약을 많이 팔죠. 드럭스토어라는 게 슈퍼마켓 비슷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구석에 보면 또 처방전을 지어주는 데들이 있는데 그 처방전 약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뭐 진통제 계통 있잖아요. 네. 닥터하우스 보면 맞아요. 계속 그 마이코딘을 먹는데 마이코딘, 옥시코딘 이런 게 이제 중독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네. 그 양반은 의사라서 자기가 직접 처방도 하고 막 그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네네. 예, 극중 얘기니까. 네. 근데 아무튼 미국은 지금 처방약 중독이 굉장히 마약 중독만큼이나 심각하다라는 그런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처방약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의미시죠.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의학분업 체계가 네. 미국보다 얼마나 나은가. 잘 돼 있죠, 사실. 나요. 네. 실제 그 처방약 함부로 받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힘들죠. 네, 맞아요. 네. 안 줍니다. 그렇죠. 네. 뭐 네. 달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런 거 네네. 봤어요. 네. 네. 아 지난번에 받아갔는데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약사 절대 안 된다고. 네. 보험 체계하고도 잘 엮여가지고 네. 이렇게 잘 지는 네. 이제 운영되고 지금 있죠. 우리나라는 뭔가 건드리려고 하는 게 오히려 조심해야 될. 그렇습니다. 지금 책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환자, 국가, 의사, 약사 모두가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불만족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공정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시스템일 수도 그럴 수 있다. 있죠. 누구 한쪽이 네. 너무 좋은 그런 게 아닌데. 네. 사실 저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 너무 좋던데요. 네, 그냥 별 맞아요, 불만 맞아요. 없어요, 사실. 네. 이제 그 약간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뭐 암 같은 병들이나 혹은 그 희귀병들 네. 이런 쪽에 네, 좀 도움이 더 되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네.
저희가 얘기 드리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체질 이런 거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네. 혈액형 아니고 숙변 없고 산성. 네, 산성 체질 없고 TV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좀. 네,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TV에 나온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네. 네. 그 많은 프로를 만들려면은 얼마나 자주구레한 거를 다 끌어들여야 맞아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예, 네. 그 아이템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구하는 분들인데 그중에 굉장히 엉터리 같은 것도 많고요. 확실히 이 종편들 채널들 늘어나면서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수 있고요. 하여튼 현대 과학을, 현대 의학을 신뢰하자. 예,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우리 병도 나올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여름 이제 여름 힘들고 한데 너무 막 보양식 이런 거 자양강장식 이런 거 네. 찾아들지 마시고 상한 음식 안 먹으면 돼. 상한 음식 들지 마시고 네. 과음하지 마시고 네. 과로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늘 살던 대로 좀 조심조심 살면 큰 명 걸 일이 없습니다. 네. 바캉스 가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는 바캉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개기일식 가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집 남았나요? 혹시 아니, 개기일식? 전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못 가십니다. 네. 저희는 개기일식 즐겁게 가서 거기서도 방송도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아, 아시고요. 불쾌해서 높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시원한 차에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그럼 저희 이제 과학하고 앉아있네 싱콜 특집으로 마련했던 네. 저희 남양 특집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건 네, 아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다. 배려하고 네. 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공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저희 하시죠. 오늘 업데이트 된 날, 만약에 이거를 6시 전에 들으시고 계시다면 오늘 벙커에서 아, 네, 네. 이대현 선생님과 함께 브레인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네. 굉장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당일 걸 있습니다. 이렇게 와, 네. 이것도 역시 제목은 파토님이 지으신 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네. 오늘 7시 벙커원 충정로 9번 출구역 10초 비가 아무리 와도 뛰어오시면 맞지 않습니다. 네. 아, 네, 물론 뭐라고요? 이 오늘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네. 7월 13일이죠. 네. 이대열 교수님은 자그마치 예일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와. 예일대 신경과학과 석좌 교수님. 그냥 교수님하고 석좌 교수님은 뭐가 달라요? 엄청 달라요. 엄청나게 다른 석좌 교수님이시고요. 급이 다르다고 하죠. 네. 네이처 사이언스 등의 논문을 90편을 기고를 하신 분이고 와. 저런 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 예일대 석좌 교수님을 여러분이 언제 지척에서 보시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뭐. 그리고 오늘 깜짝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 책은 저도 지금 밑줄 그으면서 읽고 있어요. 정말 네, 진짜 진행의 좋죠. 탄생. 네, 정말 네. 알찬 책이에요. 저희 네. 관역에서도 한번 다룬 적 있었는데 오시기 전에 그걸 한번 다시 듣고 오셔도 괜찮겠죠? 진흥의 탄생.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7월 13일 이후에 보신 거면 정말 벙커 오시면 삽질입니다. 정말. 저희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7월 22일 날 오전 10시에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지구의 마음을 읽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천호 원장님하고 그 극지연구소 분을 라이브로 연결해서 네.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있을 예정인데 이것도 많은 관심 조충호 가져주세요. 원장님이 네, 너무 네. 재밌으신 분이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네, 네. 조금 지나칠 정도로 재밌는데요. 저희가 남극하고 라이브로 연결해서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진짜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